그냥 봐도 비슷한 건데요. 그렇죠. 그 소년이 망원경을 들고 고래를 타고 가고 있는 약간 동화 같은 그림인데요. 고래의 모습과 소년의 모습, 망원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거의 흡사하죠. 안녕하세요.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알고 있는 동화 작가님께서 고래의 형상, 그리고 소년의 형상, 그리고 그 소년이 망원경을 들고 고래를 타고 있는 동화 같은 모습을 학습지, 표지로 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은 동화 작가님께 있는 거죠. 납품해놓고 잊고 있었는데 작가의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리조트 벽에 그 작가님의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기를 유 작가 축하해, 큰 거 하나 납품했네 라고, 자네 그림이 제주도 커다란 리조트에 어마어마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정도면 뭐 몇천 몇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이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억울하다,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도 싫지만 내 그림이 함부로 이렇게 쓰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처음에는 저도 이건 문제없이 조용히 이 그림을 내리고 약간의 유자를 받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리조트 측에 연락을 했더니 펄펄 뛰는 겁니다. 자기는 침해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침해 사실을 완전히 부인을 했고, 벽화 작가가 자기들이 침해한 것인지 우리 리조트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벽화 작가하고 리조트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작권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창작 표현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물의 범주에는 음악, 미술, 문학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내 생각을 담아서, 내 느낌을 담아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찍기만 하면 무조건 되냐 그러면, 이 물건, 이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찍었어요. 내 생각이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냥 완전 실물과 똑같은 것, 그러면 그건 창작성이 결여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작가의 의도, 작가의 생각, 나의 감정을 담는 어떤 표현물이야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는 표절을 했느냐, 나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창작 표현물을 상대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을 그렸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그렸냐는 아니고 의거성입니다. 나의 작품에 의거해서 그 표현물이 나왔다고 보면 그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노래로 따지면 노래의 전 소절이 똑같을 필요 없이 주된 소절이 몇 마디 이상의 소절이 같다고 하면 표절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복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된 부분을 누가 봐도 보고 베꼈네 라고 한다면 똑같지 않더라도 표절을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리조트에 있는 벽화 그림과 동화 작가님의 그림은 기본적인 모티브 형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의거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법원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하는 저희가 9천만 원 청구했는데 그걸 했던 벽화 작가가 2천만 원, 리조트 측이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판결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숨은 것은 뭐냐면 예술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이 계약적인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금액만 인정받은 것이죠. 여러 가지 계약을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약이 중요하고 계약의 근거 자료들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나는 이 정도의 몸값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몸값은 줘야 돼, 작품값은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 작가님께서도 그 이후에는 꼼꼼하게 계약서 쓰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고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재산상 손해도 있고 정신적 손해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하면 재산상 손해라고 하면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지출한 돈.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벌어야 될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재산상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위자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입었을 손해, 마음의 충격, 정신적 충격 뭐 이런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신적 손해가 많이 인용되지는 않았고 재산적 손해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기준이 일단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싶으면 해야 될 것 첫 번째, 증거로 남기기. 두 번째, 표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해보기. 세 번째, 전문가들을 찾아가보기. 그 중에서 법무법인 라포의 김정희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창작물들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는 김정희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법적인 문제 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김정희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 변호사였습니다.